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2장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 사람인데 뒤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은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악산 산행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한 2시간 정도가량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함께 청와대 뒤편에 북악산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행 끝난 뒤 오찬을 만두를 먹었다고, 만둣국을 먹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연내 답방이 가능할까 어쩔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십니다. 답방을 하면 어디를 보여주고 싶으시냐고 했더니 한라산 구경은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어제 그 장면 혹시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되면은 그 영상 지금 보니까 저의 이 제작진이 영상 준비됐다고 틀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답방을 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아직 뭐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일정이 좀 잡히면 뭐 또 얼마의 시간을 보내줄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게 맞추어서 일정을 잡아야죠. 예. 아마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한라산 구경 좀 시켜줄 수 있다. 거길 갔으면 좋겠다. 양무서 이사장님. 네. 두 가지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사실로 거의 확정된 모양이다. 어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번째 이제 한국의 영산 백두산, 그다음에 그 한반도의 또 대표적인 상징인 한라산, 남과 북의 양극단, 양끝이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민족의 하나됨에 대한 상징적 그 표현으로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또는 통일의 염원으로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백두를 탐방하신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한라산 정상에서 또 함께 남과 북의 화합과 단합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백두산 경우는 케이블카나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천지까지인데 백록담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예리한 질문은 준비 안 된 패널에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마 그 고민, 만약에 진짜 한라산을 간다면 그 교통편 내지는 도보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체력 상황 이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현듯 궁금한 점이 좀 떠올랐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공항 모습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귀국한 모습인데요. 이분들이요. 사이판에 갔다가 슈퍼 태풍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죠. 괌을 거쳐서 겨우겨우 입국을 한 분인데요. 600명 정도가 이미 이제 귀국을 하셨다는데 사이판에 모두 1,800여 명 정도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600여 분만 우선 왔고요. 뭐 내일 모레까지 해서 뭐 한 32일 정도까지 모두 귀국을 할 예정이다 하는데 모처럼 만에 가족들끼리 휴가를 받아서 좀 좋은 곳에 갔다가 저는 엉뚱한 태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란 말씀 드립니다. 저 장면 보면서 저 무슨 생각했냐면 그 주말에 회사나 그 소속 기관에 말 안 하고 살짝 갔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요. 살짝 금요일 정도 껴서 한 2박 3일 얼른 갔다 오실 분들. 예, 살짝 갔는데 저게 규정에 다 위반이 되거든요. 위반되는 데가 많아요. 그분들 진짜 마음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다행히 어제라도 들어왔으면 그냥 오늘 출근하면 되시는데 저 비행기 편을 좀 뒤로 잡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 오셔야 되는데 이거 설명할 길이 참 막막하네요. 참 막막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군용기까지 보내서 아주 그렇죠. 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군용기까지 보내가지고 적절하게 그 관광객을 수송을 했고 다른 나라에서 모처럼 정부가 대응을 신속하게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한국 봐라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예. 중국 같은 데서도 뭐 수송기 보내고 한 정도인데 예. 저는 날씨를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했을 때 예. 한라산을 가냐 마냐 예. 뭐 케이블카도 중요하지만 예. 날씨가 큰 그렇죠. 변수겠죠. 날씨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라산에도 뭐 눈이 올 텐데 답방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예. 눈이 오면 또 그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측면도 있고 해서 예. 전체적으로 뭐 답방 시기가 좀 빨라야 한라산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사이판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한라산 얘기까지 확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갈 텐데요. 오늘이 촛불 집회 2주 전이 딱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 소식 기사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진보단체는요. 개혁 입법 진행률이 0%다. 문재인 정부 민심에 역행했다. 이렇게 어제 집회에서 또 불만을 표시를 했네요. 여기 보면 촛불 집회 2주년 서울 도심 집회 기사 내용을 보면요.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진보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온전한 적폐청산, 개혁 역주행 안대 구호를 외쳤고요. 반면에 보수단체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 집회로 맞섰다. 주말 동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일단 진보단체 주장입니다. 스스로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 역시 실망을 주고 있다면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반면 여기 또 보수단체들은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노동자, 자영업자 다 패하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다른 주장인데 자,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듣고 가죠. 네,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가 열렸죠. 이후 집회는 총 23차례 진행됐고 오늘이 집회 2주년입니다. 촛불 집회 2주년을 맞아 어제 서울 곳곳에선 진보와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는데요. 진보단체들은 촛불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자회사 전환이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적에만 치중한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고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서울진보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보수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석방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사기 탄핵이었다라고 주장했고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혁명운동본부도 박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김수희 교수님. 촛불 집회 벌써 2년이 됐군요. 2년 전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벌어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진보단체 그리고 보수단체 둘 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촛불 집회가 줬던 교훈은 예.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학계에서의 예. 이제 생각 일부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권력을 사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예.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예. 또 다른 하나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예. 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죠. 뭐 최저임금도 대통령 공약 때보다 후퇴했다. 뭐 이제 사회 경제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이 충족이 안 됐다 지금 이런 비판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저분들이 또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정책적인 그 생각 속에서는
하지만 그 부분이 그 정부를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예. 한꺼번에 뭐 1, 2년 사이에 바꿀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다 이해 당사자들 속에서의 관계 그 협의를 해가고 예.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통합정부였고 협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예. 뭘 더 비판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가닥을 이 촛불 집회 교훈을 잘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예. 좀 잘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입장으로 갔을 때 태극기 집회라든지 저렇게 예. 뭐 박근혜 대통령 예. 그 가짜 탄핵이었다 뭐 예. 등등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사회 갈등적이고 예. 이런 그 요구도 예. 뭔가 좀 이렇게 순화시키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이제 보면서 좀 든 생각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네. 보수 단체도 이제 주말 동안 집회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사기다. 석방하라. 이런 주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뭐 구호는 예. 일부 단체의 주장인 걸로 보이고요. 예. 보수 전체의 목소리는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이 어쨌든 예. 그 한국의 그 헌법화에 있는 예. 재판소 결정 내린 것이고 아쉬운 면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일단 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지금 그 국정 난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실망이 이제 촛불혁명이라는 어떤 그 대중의 집회를 유도한 건데 예. 이것이 이익단체가 아니거든요. 예.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야, 국정 운영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걸 개선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된 것인데 교체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예. 제도 개선이나 예. 국가 전체의 이익 개선을 위한 모습보다는 일부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반영이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고 예. 또 국정의 가장 큰 목적은 민생이잖아요. 예. 근데 민생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요새 경제 걱정들은 참 많이 하셔서 경제 문제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안 보인다. 아마 이런 아쉬움도 아마 갖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촛불 집회 2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수감돼 있는 2명의 그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두 사람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1일 구속. 그에 앞서 최순실 씨는 2016년 11월 구속입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의 지금 수감 모습, 수감된 상태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일단 일반인 접견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일반인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최순실 씨 거의 200회 가까이 했습니다. 굉장히 자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변호인 접견, 수감됐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변호인 접견도 9월 초 기준으로 250여 회 정도에 머무르는데 반면에 최순실 씨는 거의 2배가 넘습니다. 550회가 넘어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수감 생활 모습이 사뭇 다르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통계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단 최영선 의원께서는 요 두 사람의 다른 모습. 지금 두 사람 모두 국정농단 문제로 지금 수감이 된 건데 안에서의 생활은 사뭇 다릅니다. 이걸 좀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죠. 예. 뭐냐면은 그 정치적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예. 정치적 동지들이 찾지 않거나 또 예. 정치적 동지들의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 사실은 가까운 그 친척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 괴로움 같은 걸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외로움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예. 친인척 관리를 한다면서 예. 친인척과의 그 거리를 도왔지 예,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미안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그들과 다시 단절하게 하는 접견을 스스로 거부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실패뿐만 아니라 예.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족관계의 실패까지 느껴지니까 정말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양무소 이사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다른 모습, 다른 수감 생활 모습 어떻게 보세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그 법정에서의 법리 다툼에 대한 의지가 없고요. 최순실 씨는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통해서 예. 현재의 형량을 최소화하는
하고자 할 가능성이 생각이 높습니다. 다른 거네요. 그럼. 네, 결국 각각의 기대가 다른 건데요. 예. 최순실 씨는 현재 받은 확정된 형량을 감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사람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기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에 있어서 그다음에 여론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의 침묵 상태가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 향후에 뭐 길게 봐서는 최순실 씨는 그 감형을 위한 사실상의 발부둥을 쳐야 되는 입장이고요.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양문석 이사장의 분석에 따르면 각각을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로 보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감 생활 모습, 촛불 집회 2년 맞아 저희가 좀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